근데 길거리를 나갔는데 저기 증거사진 좀 올려주세요. 텔레그램에 있는. 사실 저도 토요일날 나갔습니까? 아, 촛불 집회. 네. 저 이제 촛불 집회를 또 나갔습니다. 인증샷을 또 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네. 인증샷을 수시로 올리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힌트를 흘렸어. 네. 나 좀 잡으러 오라고. 만났었어요? 아무도 못 잡았어요. 아,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저기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서울역에 내렸잖아. 서울역으로 왜 내려서 갔더니 서울역이요? 서울역에서 이제 그쪽으로 갔거든. 왜냐면 이게 시청하고 서울역 사이더라고. 그래서 시청은 너무 붐빌 것 같아서 네.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갔거든.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태극기 할아버지들을 쭉 봤어요. 쭉 보다가 한참 갔는데 태극기하고 윤석열 태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자리 잡으려고 네. 인증샷을 처음 인증샷을 찍었는데 인증샷을 보니까 뒤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변희재가 거기서. 헐. 아, 우리 집회하는데 그 바로 앞단에서 네. 변희재가 거기서 책을 팔고 있더라고. 근데 나도 거기가 또 이제 그 시작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인증사진 찍었지. 그거 한참 또 가다 보니까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거기서 신문을 나눠주고 계시길래 또 인사 좀 드리고. 물론 그 사람은 누군지 못 알아보는 듯했지만. 아이고, 예, 아이고. 그래서 전형적인,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는. 네, 인사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걸어갖고 갔어요. 그랬는데, 3시간 동안을 댕기면서, 괜히 혼잣말 하면서, 혹시 누가 알아봐 주지 않나. 근데 아니, 그렇게 외로우시면 깃발 들고 나가세요. 아니, 이게 진짜 깃발 들고 갈까봐, 이씨. 근데, 15만 유튜버는, 안 되더라고. 네, 아마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엔 아예, 안진걸 소장이나 이런 집행부한테 부탁을 해갖고, 천막을 치려고요. 천막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지원단이라고 천막을 쳐놓고, 네. 거기서 이제 사인도 받고, 뭐 물품도 나눠주고 하더라고. 뭐 딴지 자봉단, 뭐 잼잼 마을, 뭐 서울의 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천막을 치고 송비향을 한 1000병 갖다 놓고 네, 우리 이 어른이 타고 있어요. 스피커도 좀 하고 해서 오시는 분 서명도 좀 받고 나도 거기 서가지고 인사하고 요렇게 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뭐 또 절망감까지 느껴요. 알아봐달라고 집회하러 간 거 거지. 아니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을 몰라보시더라고. 근데 저도 갔는데 뭐 누구 알아볼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 이게 예전에 그 박근혜 퇴진 집회 나갈 때는 아이들이랑 오는 가족 단위로 오는 밝은 표정으로 오는 분들 이런 좀 분들이 신나게 많았거든. 했어요.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하게 왔는데 와, 이번 집회는 완전히 눈에서 막 비장해. 비장함이 드러나 보이는 거고 쟤네들은 35,000 왔다는데 내가 보기엔 40만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 측 추산으로 40만인데 경찰 추산은 3만 명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너무 까도 너무 많이 까는 거야. 저는 제가 봤을 때 경찰만 3만 명 온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행진을 못 하잖아요. 제가 많이 못 걸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가 출발한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족발집에 가갖고 족발에다 막걸리를 한 잔하고 나왔거든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고 있어. 그게 어떻게 35,000원이야.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넓은 도로를 8차선인데 8차선도로 꽉 채워갖고 처음에는 반만 썼거든요. 진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거기까지 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 처음에 반만 쓰다가 나중에 되니까 점점 사람 많아지고 저쪽까지 다 넓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사거리인가 그래요. 요 뒤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 옆에 간선도로에도 사람들이 엄청 여기에도 많았다니까. 엄청 사람들 다 앉아 있어. 여기 이쪽에는 또 무슨 광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의자처럼 그냥 계단에 앉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랬는데 이게 35,000원이랍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경찰이 3만이다.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10만 모일 때까지 한다. 계속 한다, 네. 진짜.
송 작가 빨리 15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요.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14만 9천 네. 명이 넘었어요. 이제 불안해요. 안 돼, 안 돼. 이제 그냥 저희 방송 그 마음속에 킵해 두시고 너무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은 구독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쪽에 찍히면 어떡해요. 네. 아무튼 우리 40만 촛불이 모여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저기도 했고요. 나는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피해자 가족들이 12구 참사. 네, 12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네. 자, 이 시위가 이태원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이태원 참사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희생자들 관련해서 아직도 이름만 좀 밝혀졌지 영정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어떤 자세한 프로필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정보 공개가 되면 그분들을 위령하는 일종의 방송 프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분들 위령제를 비디오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좀 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봐갖고는 그분이 몇 살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연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뭐 2차 가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폐륜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폐륜이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돌아가신 분 말고 주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위로드리고 힘내시라고 해드리고 저기 드려야 돼요. 그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잘못된 그거 자체가 이게 분명히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우리 애는 죄가 없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 미친 정부는 피해자들 신용카드까지 지금 까고 있어요. 그렇죠. 동선과 신용카드까지. 그러니까 이게 추모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서 죽었네? 그럼 경찰이 왜 잘못했네? 그리고 소방이 잘못했네? 이거 끝나버렸잖아. 그리고 이거는 주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놀러 나와서 당한 거니까 국가가 보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례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퉁을 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놓고 물론 돈 받으면 또 돈 받았다고 뭐라고 하고 악플 쓰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뭐 시체 장사하느니 뭐 벌써부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데 이런 프레임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한 관계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 행사와 추모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증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정부는 조만간 그쪽 사고 났던 길 자체를 재개발한답시고 밀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이 정부 하는 게 안 되면 없애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런 거밖에 더 합니까? 그리고 뭐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쫄았다는 거거든. 대선 불복이라는 입장이 없는 거야. 대선의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대선으로 뽑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지. 뭐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우리가 너한테 그러겠냐고.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했어. 아니면 네 대통령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네 대통령 내려오시라고. 다 승복했는데 네가 무능하니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더 놔두면 나라 망하게 생겨가지고. 네, 박정아 군찜 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민주당 의원 6명과 무늬만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어제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데 참석만이 아니라 연단에 올랐기 때문에 선동 연설까지 했다면서 선동꾼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들을 더욱 개무시하는 게 뭐냐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끌어왔나?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참여한 거잖아, 참여.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앞뒤도 몰라 애들은. 여러분 이번에 참여한 의원들 그 명단 불러드릴 테니까 네. 그분들 문자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금도 많이 쏴주세요. 네. 네. 형작가 TV 안 주셔도 됩니다. 강민정 의원, 김용민 의원, 안민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민영배 의원입니다. 네. 이 7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저쪽에 타켓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와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본인 지역지 출마구에서의 열렬한 호응을 얻는다 그러면요 수박들도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위세를 보여줘야죠. 네. 저 연단에 168명의 의원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촛불 집회 여러분의 열기가 결코 식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비록 35,000명으로 보이는 60만이지만 금방 100만 되고 200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들으러 왔잖아. 그리고 국민들 대신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대선 불복이 왜 나와? 그리고 우리는 불복 안 한다니까? 불복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를 물리고 다시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니들이 이미 6개월 동안 해온 폐악질이 크니 물러가라. 그리고 그와 관계된 거 복원시키고 관계자들 처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대선 불복 정도의 프레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불복이다, 뭐 선동이다, 뭐 갑자기 이재명 살리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인간 실격 7인이다. 세제 전복을 시도하던 세력들이다. 얼치기 좌파다. 막가파다. 이런 폭언을 정말 저급한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급한지 이걸 다시 느끼는데 얘들 급하면 좌파, 뭐 빨갱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색깔론 나오지. 급하다는 거죠. 무조건 그거 진 거야. 네. 그건 뭐냐면 길가에서 어른 싸우다가 야, 니 몇 살이야? 나오면 이제 그거 끝난 거잖아. 지금 할 말 없을 때. 너 몇 평 살아? 이런 거잖아. 아파트야. 에이구. 너 전세가 작아야 거기서 다 끝나거든요. 그 싸움은. 단어가 대선 불복, 그 다음에 좌파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면요, 유승민부터 저쪽 당 애들까지 합류합니다. 네. 그래서 차마 이쪽엔 못 오겠지만 다른 쪽에 붙어가지고 문제 제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그 국진당 얘기예요. 내후 외환이야. 안에서는 지금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이 싸우고 있고 지금 여기에 밀어 넣어야 되는 윤석열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황교안이 또 새롭게 가세를 했고,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전 사무총장님도 곧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네. 그 극우 집회를 그러니까 행진하면 그쪽에 만나잖아요. 저쪽 용산까지 가잖아요. 그 극우 집회 쪽에 이 김초원 TV라는 곳에서 이 극우 집회를 찍었는데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펜스를 쳐가지고 극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원숭이가 된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회는 안 하고 이 촛불 행진 가는 구경을 하고 있어. 여기 지들도 이런 신기한 구경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행진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람 많네. 우리 경상도, 우리 동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데 와, 사람 구경 신기하다 그러면서 대통령 잘한다 뭐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집회가 윤석열 잘한다는 구호를 외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윤석열 잘한다야. 그거밖에 그 안 해. 연결이 되냐고, 그게. 그리고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윤석열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쟤들은 저 철망 뒤에 숨어서 지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들이 지들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저 40만 시민들이 행진하다가, 예를 들어,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하면, 얘네들 못 되겠어요. 그냥 납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각에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벽에 매달려서 촛불 시민들한테 욕하는 것도 웃긴데, 여기 자기네 집회 안 하고, 여기 의자까지 깔아놨잖아요. 아무나 안 앉고 촛불 집회 사람 얼마나 많은가 보고 있어. 참네. 어휴, 2시간째 사람들이 지나가네? 아유, 이제 내가 목이 힘들어갖고. 그러면서 윤석열 잘한다 하고 있어. 윤석열 잘한다를 못 외치겠어. 막 이러는 거지.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정은하고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아니 언제 그럼 우리 저 사람들이 뭐 김정은이 뭐 줘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뭔 소리야 도대체? 김정은이 누군지도 몰라. 연예인 김정은 말하는 거예요? 뭐야? 부자 되세요? 네. 그 언니, 씨. 서진이 형이랑 결혼한다 그러다가 안 하시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쪽 수준입니다. 네. 뭐 너무 기가 막혀서 언급만 하고 간단히 넘어가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된 아마 영장은 아니고 아마 참고인 조사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에 관련된 모든 증인들이 전부 다 가명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호해를 받아서 지금 풀려나 있는 거고요. 남욱도 오늘 나왔죠. 네, 남욱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동규 남욱 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맘 놓고 밖에서 짜웅을 맞춰가지고 어디서 돈 줬다고 하자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정작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김웅 씨의 구속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관련 증인들하고 입을 맞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관련 증인들은 풀어줘 버린 거고요. 나와 있어.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정진사실 같은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대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입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키에서 긁어쓴 영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키더라는 거죠. 이 국장은 절대 못 시킨다 그랬는데 시키잖아, 이것만으로도. 아니 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어? 결국 시킨다고, 결국 할 거라고. 얘들 무리해서라도 무조건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기소를 통해 갖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까지도 그 마수가 뻘쳐올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우울하시답니다. 우울증이 오고 계시다는데, 이게 본인이나 본인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고초를 받는 거는 덜 우울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 직접적인 조사를 받거나 그와 관련된 혐의가 이어질 때는 지금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하나씩 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하던 수법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롭히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 그냥 나랑 우연히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나한테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주변을 털어나가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조국 장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을 건들고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네가 이거 증언을 안 해주면 다른 별건을 했고 엮겠다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무리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정해진 수순 안에 있는 거예요. 12월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소한 구속 기소를 마무리를 짓고,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한동훈이 예를 들어 당대표에 나오는 수순 내지는 지금의 국지미 전당대회에서 윤상현을 밀어 올리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 정치인,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한테 타겟을 몰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탄압하는 걸로 이거를 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걸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은 장외투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리력 행사밖에 없어요. 어저께 한 40만 넘게 모이니까 저들이 쫄고 있잖아요, 벌써. 네. 이제 더욱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고 전국에서 촛불이 일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6개월인데 너무 빠르지 않냐?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이 참았어. 너무 많이 참았어. 그리고 니들의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수준을 넘었어요. 이태원 참사를 개인이 술 먹고 나와서 생긴 우연한 사고라고 몰아붙이고 그거를 믿어달라고 우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한다고 오히려 언론이나 정당을 협박하고 있어요. 이 협박에 넘어가서 언론이 만일 그런 프레임을 썼을 때 그리고 국짐이 그런 프레임을 썼을 때는 국짐위원들은 차기 총선이 없고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를 불질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없는 이 시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할 수 있는 거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니들이 스스로 숙이지 않으면 우리가 끝도 없이 지금의 이 불길이 커진다라는 공포감을 밀어줘야 돼요. 계속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결국 쟤들은 유약하고 힘없는 것들입니다. 물리력이 없어요. 검찰이 휘두를 수 있는 거,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건 오직 법을 지들 멋대로 활용하는 이 법 도둑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걔네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경찰력이라든지 또는 그 경찰력을 비롯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끔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더욱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또는 다른 여권에 또는 지금 유승민을 비롯한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 학생, 검찰, 공무원, 노조 등등 계속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윤석열에게 경고를 주고 저거를 끌어내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점.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도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